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 훨씬 앞서가는 것인가 란 제목의 일본 문해춘추 11호판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K-드라마나 K-팝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요즘에는 일본 기사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근무했던 전문가가 쓴 칼럼이라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나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보면 일본은 아직도 분석도 국민의 인식도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칼럼은 뜬금없이 드라마 제작 시스템 때문에 K-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를 앞서고 있다고 엉뚱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일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일본이 세계 최고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일본 네티즌 댓글에 넷플릭스에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꿔서 K-드라마가 순위에 들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댓글이 있는데, 확실히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일본 애니가 순위에 오르다 보니 무척 기쁜가 봅니다. 솔직히 지난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콘텐츠가 미드와 일본 애니입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누구를 위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댓글 반응에서 정년이가 거론되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발의 작품에서 거액의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영상 콘텐츠의 패권이 바뀌어가는 것일까요? 큰 힌트가 되는 것은 넷플릭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보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것은 일본에서도 많이 즐겨보고 있는 넷플릭스발의 한국 드라마입니다. 항상 히트 드라마를 전달해 왔습니다. 올해로 말하면 눈물의 여왕이 새로운 히트작이었습니다만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든 것은 넷플릭스의 전달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원조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전체의 동영상 콘텐츠의 언어 비율에서도 한국어 작품은 3%를 차지하게 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본어는 1%도 못 미치며 지금은 한국발의 작품에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일본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 일본과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구동하는 제작의 시스템이 빨리 구현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일본은 10개사 정도, 서울은 150개사 이상, 드라마 제작사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에코시스템입니다. 결국 2010년경부터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OTT 사업자의 출현으로 우량 프로덕션들이 힘을 꺼낸 것입니다. 전세계 제작사가 스스로 직접 소유권을 보유하고 성공을 보상으로 작품 만들기를 하도록 변했습니다. 방송국이 수직 통합하고 있던 제작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거기에서 잇따라 독립하는 제작회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과거 드라마 제작사는 어느 나라에서도 방송사보다 힘이 약해 제작비를 정액으로 수탁하는 도급사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그린 데이트 드라마 더 크라운을 제작한 영국의 레프트뱅크 픽처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의 불시착과 눈물의 여왕 등 데이트를 연발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모두 창업 몇 년 만에 방송국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의 작품 만들기에 도전하는 제작사가 군웅할과하는 할리우드형의 국내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방송용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는 10개사 정도, 반면 서울에서 150개사 이상이 몰려있는 것이 상징적입니다. 일본에서 극본가라고 하면 한 명이 모든 것을 쓰는 이미지가 뿌리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리우드에서는 여러 극본가가 하나의 작품에 각본을 쓰는 것이 당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형을 따라갔지만 일본에서는 불행히도 이 쇼너리는 아직 조금밖에 없고 OTT 드라마의 세계 표준으로부터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여고생이 일본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 구조를 도입하고 있어 극본의 질을 높여갑니다. 반대로 감독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은 드라마도 만들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출연자의 개런티가 너무 높다며. 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를 일본에서 팔지 말고 다른 곳에서 파세요.
뭐라고 최근 한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일본 작품 제작에 힘을 쏟고 있어서 한국을 소홀히 한다고 한탄하지 않았어? 한국이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결국 일본은 모든 업종이 똑같이 일본병인 것이 원인. 이것만 깨면 일본도 한국을 추월할 수 있어. 기득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홍바 선전으로 인기 있게 만들고 있을 뿐 결국 원래 소재는 일본 드라마나 만화를 베껴서 미국 드라마처럼 만들고 있는 거야. 원래 한국 영화계는 스토리가 뛰어났어요. 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 복소네스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만큼 훌륭했죠. 그러니 한국에는 유능한 스토리텔러가 많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 돈 받고 기사 쓰네. 한국과 일본은 배우 기용 방법부터 다르니까 한국은 거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부 사무소의 힘에 달라진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해외에 더 침투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굳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현실 드라마를 찍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니까요. 애니메이션에는 관심도 없을걸요. 이유는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능력이 높고 뛰어난 민족이니까. 일본이 싫으면 한국으로 어서 돌아가. 정년이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정년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차이는 물론 전체적인 드라마 퀄리티 차이를 느꼈습니다. 분하지만 정년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선호하냐면 극본이 잘 짜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배우들이 화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은 리얼리티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키나 스타일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기용되고 있다 보니 해외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일본도 키 작은 배우들은 국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시키고 해외 시장용 인재들을 갖춰야 한다고 봐. 일본은 제대로 오디션을 열어 역할을 맡게 해줬으면 좋겠어. 일본 드라마도 바뀌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아. 댓글창에 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 일본 드라마는 일본 국내용 제작이지만 한국 드라마는 처음부터 해외를 겨냥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영상미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들의 높은 연기력이라던가 연출에도 정교함이 있죠. 그런데 싸구려 영상에 장난감 같은 권총 발포 장면이라던가 제대로 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 배우들이 나오는 일본 드라마 같은 걸 세계인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 해외 시청자들은 솔직합니다. 그건 국내용 해외용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퀄리티의 차이, 즉 실력 차이야. 어이없는 기사네. 역시 머리 나쁜 사람들만 이런 선동에 속고 있을 뿐이다. 훨씬 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저는요.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발 엔터가 한국보다 더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도 일본발 콘텐츠가 평가되고 있고 쇼군이 에미상을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였던 한국 드라마도 집계 방법을 바꾸자 순위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는 표현은 어색하고 기분 나쁘네요. 맞아, 순식간에 순위 밖으로 밀려났어.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 거죠. 드라마뿐이잖아. 괜히 크게 부풀리지 마. 한국은 프로를 주로 기용하는 형태로 완벽이 요구되는 편, 그러니 해외용으로 적합. K-팝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일본은 불완전을 선호하고 한국은 완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단지 한국이 레벨이 높고 일본이 낮을 뿐 취향의 문제랑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앞서간다면서 한국 배우가 일본 TV에 출연하는 이유가 뭔데? 일본에서 버는 게 절반 이상이 되니까요. 쇼군은 사나다 히로유키가 상을 받았다고. 그건 미국 제작이지.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IT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일본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기엔 너무 포괄적이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영상 콘텐츠라고 말해야지.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황혼기의 여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연령이 확 내려가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있죠. 현재 일본 여고생들이 일본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여고생 한정이야? 주부 포함 더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 기사 좀 전체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아? 한국을 칭찬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현 일본 언론들 대항의식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걸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편이 더 편하겠지. 또 이런 기사구나. 요즘 들어 많네. 한국을 칭찬하면 뭔가 보수라도 받는 거야. 이것도 일본 공장용 자금으로 한국 최고 기사 아닌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발신하고 있긴 하지만 적자잖아. 오징어 게임도 순위 조작했고. 심야 시간에 일본 드라마들 재밌던데 이런 것도 모두 해외로 송출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공작이 심해서 미국에 금지당해 인기 없고 그렇잖아. 그런 한국 엔터가 일본보다 앞서 있는 거야. 이 기사 쓴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한국인이 만든 건 안 보고 있고 일본 문화를 보고 자라서 내가 참 다행이라고. 일본은 일본이야.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니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댓글 반응을 보니 요즘 우리나라 가짜 국뽕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 뉴스들에 달린 우리나라 댓글들과 데자뷰가 되어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우리도 계속 이런 가짜 유튜버들의 가짜 중국 혐오, 태국 혐오, 베트남 혐오, 인도 혐오 영상에 열광하다 보면 딱 지금의 일본 네티즌과 똑같은 부류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제발 무지성으로 아무 영상이나 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